삼립 SPC 삼립 2024년도 실적을 슬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그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1%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반대로 5.2%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57.2회전으로 매우 높은 회전율을 보이고 있고요. PBR은 1.08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폐기 손실을 줄일 필요가 있겠다는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SPC 삼립에 대한 뉴스로 3일 만에 100만 개 팔린 공공빵, 포켓몬빵도 제쳤다는데 라는 제목으로 김주리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3월 25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최근 한국야구위원회 KBO와 SPC 삼립이 협업해서 출시한 크보빵, KBO빵, 크보라고 발음할 수도 있겠네요. 인기가 거세다. 24일 크보빵을 출시한 지 3일 만에 100만 봉 판매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뭐 이렇게 생긴 건 모양이에요. 찐이빵, 포켓몬빵도 이루지 못한 기록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롯데자이언츠는 제외했다. 롯데는 롯데 제과 뭐 이런 등등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데 왜 협조하겠냐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인기가 있는 게 맛이 좋아서라기보다도 여기에 탈부착 스티커들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 야구 선수들. 그래서 팬들이 쓸어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당근마켓 등의 중고거래 플랫폼엔 TVC를 교환하거나 구매 판매하겠다는 글이 넘쳐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SPC 산미 주가도 크게 치솟았다 그랬는데 그건 나중에 소개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9개 구단이 참여해서 이번에 이런 제품이 나왔답니다. 롯데를 제외하고서.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조 6,470억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2.1%가 감소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6.5%로 크게 줄였습니다. 매출 원가가 2.9% 내려갔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 0.4% 증가했고 매출 총이익률은 0.6% 상승했습니다. 판매관리비가 0.3% 증가한 꼴입니다. 그 매출에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801억 원으로서 4.2%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0.3% 상승한 4.9%가 나옵니다. 원가회계에는 재고의 감소는 매출이익 감소 로직이죠.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대로 기말재고가 줄면은 매출 원가가 증가해버리니까 매출이익이 감소를 해버리죠. 이런 로직입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를 한만 재고를 크게 못 줄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의도했는지 안 의도했는지 모르지만은 재고는 크게 줄였습니다. 슬프 관점에서는 매우 잘한 것입니다. 슬프 손익으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조 184억 원입니다. 5.3%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보다 3.2% 더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및 또 상품 판매 비중도 꽤 높습니다.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고요. 슬프율은 2.1% 상승했습니다. 38.2%입니다. 슬프율은 마진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운영경비가 5,478억 원으로 3.3% 증가해서 그 결과 TOE 생산성은 3년 내내 1.1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슬픈 영업이익은 809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7억 9,500만 원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자, TOE 생산성을 보면은 목표를 1.15를 달성한다고 잡아놓고 슬픈율에 따라서 운영경비율을 관리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런 3년 연속 슬프 관점에서는 동일한 그 경영, 그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재고자산 내역은 WCAI가 그 43억 원 줄었어요. 상품 6억 3,300만 원 줄었고, 제품이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36억 3,200만 원. 생산을 덜했다고 봐야죠. 매출은 2.1% 줄었으니까 제품 생산을 좀 줄였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재료도 63억 원이나 크게 줄였고요. 전체 재고자산은 171억 원을 줄였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1억 9,600만 원, 2억 원 정도. 이거는 환입이 되어 있다고 봐야지. 이쪽에서 표현될 때는. 그래서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식품업계가 굳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 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냐. 왜냐하면 폐기 손실 규모가 더 크기 때문이다. 그 원인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왜 복잡한 이런 작업들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분석 내용은 A, 제품과 제공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CAI는 상품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만은 두 개만 플러스 36억 7,600만 원은 재고가 요만큼 감소했다는 얘기고요. 원재료 사용액이 있고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원가가 더 많습니다. 6천억. 그래서 제품 생산은 많이 줄이고 상품을 많이 판매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ABC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1조 1,992억 원이고요. 운영경비는 5,478억 원입니다. 5,478억 원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3,181억 원을 뺀 2,296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어요. 이게 18%로 됐고, 그 다음에 그 생산 재료 비율은 82%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1단계로서 WCAI 증감액과 비용의 성격적 분류의 재고자산 변동액을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6억 3,300만 원 나오는데 이게 바로 상품 매출 원가로 표현되면은 상품 출고량이니까 그 A 재고자산 변동 범위엔 안 들어갑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그 재고자산 변동 범위 1 표준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갭도 상품 증감액만큼 차이가 나고요. 현금 흐름 표기준 전체 재고자산도 일치는 합니다. 2024년도 거를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41억 5천만 원이 들어왔으면은 재고가 그만큼만 감소하면 되는데 무려 171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차이가 129억 8,200만 원인데 그 제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없어졌냐 물어보면 그게 폐기 손실 금액이 많아서 그랬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그 현금 흐름표에서 찾아보면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도 있어요. 이게 원재료 같은 경우에 밀가루를 등 하면은 로스율이라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그러면은 분진도 많이 날리고 뭐 이럴 겁니다. 생산 현장에서는 이게 19억 7,500만 원이나 감모 손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은 금액이 작죠. 이런 거 뭐 할 필요 뭐 있냐. 제일 큰 게 반품 폐기 손실이 112억 원이나 반품 폐기 손실이 됐습니다. 왜냐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그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핵심적으로 삼립하면은 삼립 크림빵
우리 어렸을 때도 그거 사 먹을 수 있는 용돈이 있으면 아주 행복한 부잣집 아들이라고 했는데, 완전 서민빵인데도 그때는 크림빵 하나 사 먹으려면은 용돈 타기가 아주 힘들어가지고 친구들이 사 먹으면 얻어먹는 그 행복감도 있었던 그런 추억의 삼립 크림빵이 되겠어요. 어쨌든 재고자산 평가 손실 또는 감모 손실, 폐기 손실 합쳐서 125억 8,200만 원이 재고가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약품 중에서도 그 복용 액체로 되어 있는 필명수가 동화제약 건가요? 동화제약도 그렇게 반품 폐기 손실이 꽤 많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폐기 손실이 만약에 없다면은 이만큼 돈을 버는 거예요. 112억 원이나. 그 영업이익 얼마 나지를 않는데 여기에서 이것이 폐기 손실이 없다면은 그냥 남는 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반품 폐기 손실 중 일부는 무자료 거래로 의심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스캡틱시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뭐 감사를 하는 입장이나 또 예를 들어서 사법권에서 검사들은 판사나 변호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져가지만 검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기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무죄를 증명을 당신네들이 직접 해봐라 라고 요구하고 싶을 정도네요.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1,613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금액상 5.1% 증가했고 직원 수는 114명이 감소했습니다. 2022년에 2,992명에다가 3,170명으로 약 200명 정도를 증원을 했다가 다시 114명을 감원시켰어요. 1년마다 변화가 심하네요. 인당 평균 임금은 5,280만 원이 됐습니다. 직원이 감소하면서 평균 임금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대부분 채용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내보내는 사람들은 아마 생산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생산을 줄였다고 제가 판단을 했죠. 그거하고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임차료는 5.5%가 증가했고 지급수수료는 1.4% 감소했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은 57.2회전으로 재고가 줄었기 때문에 상승을 했고 수르푼율도 약 2% 상승을 했습니다.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일단 합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17.7%로 4.9% 내려갔습니다. 이자 부채를 갚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매출 채권 회전율이 8.75전으로 수금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대금 지급 속도는 그대로입니다. 작년하고 대금 지급 속도는 좀 느려진다. 줄 돈을 제때 안 주니까 현금 버퍼는 2.4%로 늘었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크게 좀 딸린다는 얘기죠. 2.4%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맨 위에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이론에. 그래서 이것을 입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된다. 우리가 1, 2차 추론에 하락했다라고 상품까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회전율 상승에 대해서는 수량으로도 산출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 단순 평균 할 수밖에 없었는데 미미하게
0.1% 하락했어요. 2023년도에는 0.4%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도 식품업계가 너도 나도 가격을 올려서 2.8%가 인상이 됐었죠. 근데 올해는 판매 가격은 동결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는 인상을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더 내렸어야 되는데 안 내린다는 것은 판매 가격을 인상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원재료 연동형이라고 야당 애들이 막 씨부리고 있는데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은 뭐 도급업체들 수주 단가도 올려줘야 된다 하고 약자의 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거는 야당 애들이 왜 가격 안 내리냐고 공격을 안 하나 모르겠어요. 식품업계에 대해서. 가뜩이나 소비자 물가가 올랐는데 자관 민생에 대해서는 그것도 편파적으로 자기네가 하고 이권관계가 있는 거나 이렇게 대들고 있지 이런 전반적인 소비 물가에 대해서는 친목을 지키는 게 정치인 아새끼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조견표로 만들어 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상승해야죠. 근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건 맞고 판매 가격은 동결됐지만 상대적으로는 인상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인식이 될 수 있겠죠. 여기에 제가 맨날 고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물가가 민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한국의 기업 물가라는 것이 있는지 일본 애들은 기업 물가 지수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 서비스 물가 지수라는 것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과연 하고 있느냐? 선진국이 되려면은 일본을 따라 마셨다고 그렇게 자랑하는데 이런 거는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간 매출을 예측하기 위해서 전년도 그 매출 실적을 좀 참고해 가지고 슬프상의 매출 재료 비율과 그 다음에 운영 경비율을 참고해 가지고 판매 예측을 해봅니다. 2025년에 한국 경제가 안 좋다고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래도 생각은 약간 도전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 운영 경비가 3% 올해도 증가한다고 보고 마진율도 5%또 증가한다고 봤을 때 1조 7천억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 1조 7천억에 맞춰서 판매를 얼마나 더 해야 되냐 그러면은 3% 정도를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약간의 마진율을 떨어뜨린다. 아까 좀 가격을 안 내렸는데 가격을 조금이라도 좀 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1조 한 6,918억 원 정도 그 정도 상상이 되는데 그래도 계획은 1조 7천억으로 회사가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면은 868억 원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재고자산 폐기 손실이 112억 원이었죠. 100억만 폐기 손실을 없앤다 그래도 900억 원대 영업이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잘하면 1천억도 넘어갈 수가 있죠. 폐기 손실을 없애면은. 최고 회전율이 57.22회전이었는데 60회전까지 더 노력을 해보자. 이것은 생산을 줄여서 재고를 줄이든지 판매를 해서 더 줄이든지 두 가지의 복합적인 결과이든지 그 결과는 매출이 1조 7,750억 원을 하면은 1천억 원대 영업이익이 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다가 폐기 손실을 줄여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재고가 감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 아까 뭐 700몇 억을 벌었습니다만은 현금으로는 2,065억 원을 벌었습니다. 왜 그러냐? 감가상각비 이런 건 돈이 안 나가는 거니까요.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2번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1,769억 원이고
최종 현금으로 번 돈은 73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투자 등등이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에 의해서 캐펙스 비유동자산은 계속 감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 채권자한테 249억 원을 갚았습니다. 레버리지율이 5%가 떨어졌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137억 원으로서 이익배당에 해당되겠습니다. 2.5%입니다. ROE. 주가는 6만 1,000원으로서 주가가 아까 치솟았다는데 연초보다 8,800원 상승해서 PBR로 1.08, 약 2% 정도 상승했습니다. 주주는 파리크라상이 40.66% 가지고 있고 허진수 씨가 16.31%, 허이수 씨가 11.94%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